그러면 어떤 강의 들었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1차랑 2차 동일한 패턴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1차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래서 제가 했던 방식은 3, 4월 개념 강의를 다 돌렸어요. 그러고 나서 기출특강을 듣고 백선, 동영 모의고사 딱 이렇게만 들었었거든요. 저는 뜬 건 7, 8월 없어요. 문제풀이도 안 했어? 단원별 문제풀이는 못했어요. 오.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 2차도 본격적으로 공부한 건 7월부터였기 때문에 대신 공법은 제가 11월, 12월 입문 강의가 단어 설명, 공법이 워낙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용어 정리 칸이 있었거든요. 그 강의는 추가적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기본 이론 강의는 1, 2월이 아니라 3, 네. 4월 기본 이론 강의, 그리고 나서 기출특강 별도로 구매해서 들었고,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를 백선이랑 동영모고 이렇게만 했다라는 거죠. 되게 컴팩트하게 했구나. 사실 이것도 다 따라잡는데 너무 힘들었고, 대신 기출특강 들을 때는 문제 직접 제가 다 풀고 강의 듣고 이런 식으로 했었고, 개념 강의도 정말 중요한데 선생님들이 하고 싶으신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강의가 3, 4월이더라고요. 왜냐면 3월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11월, 12월 입문, 1, 2월 기본 이론, 그리고 3, 4월 추가 이론 강의를 하는 건데, 결국은 그 기본 이론 강의의 집대성이 보면 3, 4월이라서 교수님들도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3, 4월 이론 강의를 들어라 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그렇게 추천했고 그렇게 효과를 좀 보셨네요. 그러면 문제풀이 할 때는 꿀팁 같은 거 있었어요? 공부할 때? 지금 기출특강 듣고 백선 듣고 동영모고 오면 제 기준에서는 약간 문제풀이가 부족하다는 느낌인데, 백선, 동영모고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었고요. 1차 때는 사실 그런 걸 안 했었는데 2차 때는 그 교수님들마다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거의 10월 달부터는 실제 시험을 그대로 올려주시는 교수님들도 있었고, 세법 같은 경우는 시험이 시작된 3시 반이 되면 16문제를 올려주셨어요. 한 10일 동안 교수님들마다 그런 코너들이 있어서 그런 데서 문제 풀이를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교수님 믿고 그냥 쭉 간 거네. 그 교수님들이 하라는 대로 했고, 제 선에서 할 수 없는 거는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면 7, 8월 문제풀이 들으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깔끔하게 중요한 부분만 딱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부는 좀 계획을, 저는 좀 슈퍼제이, 뭐 사람들이 좀 기겁하더라고요. 뭐 저렇게까지 계획을 세우냐고. 심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사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습관화가 안 돼 있어서 돌아가면서 매일 한 과목씩 했어요? 네. 그러다가 10월 달에는 2과목도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큰 계획 없이 10월이 되면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는 강의를 듣잖아요. 그것도 그냥 업데이트 되는 날, 그게 내 강의 듣는 날. 너무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이건 제 성향이라서. 근데 왜냐면 이게 계획이 힘든 분들이 또 제 영상 보고 괜히 힘드실 수도 있어서 취할 것만 취하고 또 본인 스타일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해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또 궁금한 것들이, 저는 출산을 또 안 해본 사람으로서 아이가 있는데 공부를 한다, 이게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일단 무리해서 동차에 도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간적 여유가 되시고 도와주시는, 양육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양이 너무 많고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면 계속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2차를 기본 개념을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점점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무리하게 동차로 하지 않으시고 저처럼 1차, 2차 나눠서 하시면 훨씬 부담감은 줄어들 것 같아요. 애기랑 놀면서 생각했던 게, 진짜 동차했으면 애 잡았겠구나. 엄마가 마음이 좀 편안하고 체력이 돼야 아이랑 제대로 놀아줄 수 있거든요. 모두가 다 잘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려면 너무 무리해서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남편이 1차 때는 사실 그냥 맨날 놀자고 꼬시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1차에 막상 붙고 나니까 남편도 이제 이번 연도밖에 없다는 걸 인지하고 많이 도와줬어요. 애기 데리고 이제 나가주면 제가 그 시간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확보가 더 되기도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주말 같은 때는 거의 아예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밤 빼고는. 육아맘이나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동의와 합의와 합치가 이루어지는 게 공부를 또 맘 편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또 우리 남편분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우리 제부한테 한번 통화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제부 저 혜인이에요. 저희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 좀 정성스럽게 부탁드릴게요. 동생분이 시험 공부하는데 많이 남편분이 도움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는지. 안 그래도 직장 다니는 상황에서 아이도 봐야 되는데 공부량이 아마도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짬짬이 시간 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참 대견했고 1차 때는 사실 뭐 붙을지 안 붙을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하긴 했는데 저녁에 아이 재우고 2차 때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했고 그 시기에 이제 남편으로서 아이 육아도 같이 동참해가지고 했어야 해서 저도 이제 많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애기 보느라고 많이 고생 좀 하셨죠. 그러면 지금 육아맘이 이 시험에 도전한다라고 한다면 그 남편분들한테 조언을 하나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평소에 집안일이라든지 아니면 아이 케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해줘야 될 거고 옆에서 용기를 말이라도 잘 할 수 있도록 외조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마지막으로 합격한 우리 자매님한테 한 말씀 하시고 전화 종료하시죠. 뭐 1차 볼 때는 거의 안 붙을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하게 또 이제 좋은 결과 했는데 2차 때는 열심히 한 만큼 결과도 잘 나와서 시험이 좀 어려워가지고 시험 본 직후에는 좀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노력한 만큼 잘 결과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축하하고 그리고 앞으로 본업에도 충실하면서 나중에 또 옵션이 있으니까 자격증 통해서 여유롭게 아이 키우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아유, 감사합니다. 살짝 울컥했어요. 아, 진짜? 지금 프로 유튜버가 될 건가 봐요. 흘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좋네요. 진짜 감동이다, 우리 제부. 진짜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저도 옆에서 보면서 아, 진짜 육아맘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도 언니로서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울진 감사합니다. 않으실 거죠? 한번 울어주시면 조회수 좀 나올 것 같은데. 쏙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선은 그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요? 자격증 취득을 했는데. 사실 공부하면서는 이게 따기만 하면 현업으로 뛰어든다 막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제가 노져오려고 하니까 또 경기가 많이 안 좋네요. 심각하게 지금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일단 현업에 다시 조금 소홀했던 육아나 일에 최선을 다해보고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새로운 도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워낙 옆에 든든한 팀장님도 계시고 네. 부담을 드리려는 건 아닌데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혹은 이 시험을 준비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 비슷한 처지의 육아맘이나 뭐 직장맘들 이런 우리 구독자분들 복덩이한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너무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육아맘들 힘들거든요. 그분들 생각하면 또 눈물 나요. 네. 저도 이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2차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사실 육아를 안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쪼개가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많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는 절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공부하는 걸 인지하나요? 엄마가 공부를 한다는 걸? 인지하더라고요. 저녁에 좀 부족했던 공부가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했는데 그러면 딱 일어나서 공부방으로 오더라고요. 엄마가 여기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아이들도 다 알아요. 엄마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시험 보기 전에도 응원도 많이 해줬고 시험 보고 왔더니 너무 고생했다고 4살인데 그런 말을 또 해주더라고요. 아빠가 하는 말을 또 들었나 봐요. 아이에게도 제 생각에는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엄마가 뭔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그리고 합격 후기를 올리시는 분들은 진짜 잘 돼서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닌가?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해서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고 언니가 따고 저희 엄마도 자격증이 있고 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공부인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험이 너무 어려워지고 맞아요. 있어요. 다들 시작하실 때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각오를 잘 다지시고 시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다양한 상황에서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중에서도 좀 극강의 난이도가 육아맘 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옆에서 했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충분히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생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딱 압축을 해서 말을 하니까 굉장히 좀 대충 쉽게 한 것 같은데 울면서 많이 했거든요. 진짜 고통스러운 그 과정, 인내의 과정을 또 거쳐서 달콤한 축배를
들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험이 뭐 사시도 아니고 저는 열심히 했을 때 효율적으로 자기의 공부 방법에 맞게 했을 때 충분히 또 합격을 할 수도 있는 시험이란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감함의 고군분투 합격기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